안녕하세요.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. 얼마 전에 오픈 서베이에서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. 같이 한번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.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 2021이에요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. 20대에서 40대의 국민 10명 중에 9명은 모바일로 쇼핑하는 시대가 열렸어요.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구매한다는 사람들이요. 95%에 이제 달았어요. 제가 여담인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했었거든요. 별걸 다 했죠. 근데 그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5년 전에 했었을 때 모바일형에 다 이제 적합한 홈페이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면 사장님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는 PC만 만들면 돼요. 그냥 굳이 뭐 이렇게 모바일까지 안 해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세상이 올 거니까 대비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불과 지금 몇 년 사이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구매까지도 모바일 구매를 빼고는 뭔가 온라인 판매를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겠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. 자,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판매하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본인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지만 많은 위탁 판매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3개월 내에 구매했던 경험 이 자료들을 보면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식료품을 위주로 해서 그래도 구매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온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보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좀 다양하죠. 패션 의류, 패션 잡화, 식료품, 개인 생활용품, 가정용 생활용품 이런 용도를 계속적으로 구매가 일어나고 있어요.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특히 모바일로 구매하는 증가 품목,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 품목들에서 보면 제일 증가가 큰 게 뭐예요? 가정용 생활용품 쪽이 증가가 크대요. 그 다음이 개인용 생활용품. 자, 그러니까 어때요? 생활용품 쪽을 구매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고 또 패션 의류나 식료품, 패션 잡화 역시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하니까 난 여기 해야겠다. 다 같이 하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또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참고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나는 뭐야 유아용품은 줄고 있네. 그럼 난 유아용품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. 하지만 고객들은 역시 점점 저쪽으로 더 많이 사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겠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지를 보면 가격이나 가치가 좋아서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가 있고 배송이 빠르고 결제가 편리하고 외출을 못 하는데 외출이 또 귀찮아졌어. 이제는 또 못하는 걸 넘어서 귀찮아졌는데 근데 이런 걸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점점 해결될 수 있는 채널로 들어가셔야 되고 저런 게 더 간편해지는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판매를 시작을 해야겠죠? 네,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고. 자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구매가 점점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나머지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슈퍼 부분이 있어서 H&B 스토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매출이 점점 그러니까 구매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되게 신기했었어요. 이 부분이, 이 장표가. 옛날에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그럼 어땠어요? 네이버에서 구매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. 그래서 쇼핑 앱을 그렇게 여러 개를 깔아놓는다는 건 저 같은 이제 업자가 아니고선 굳이 이렇게 쇼핑 앱을 여러 개 깔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쇼핑 앱을 깐다는 분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네 개에서 여섯 개라든지 일곱 개에서 열 개를 깔아 본다라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때요? 사람들이 더 많은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왜 이 쇼핑 앱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느 때 들어가십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예요? 갑작스러운 상품 구매가 필요할 때 당연히 이거는 들어가서 사는 거고 근데 재미있는 게 뭐예요? 딱히 할 일이 없거나 심심할 때도
들어가고요. 일과 도중 휴식을 취할 때도 들어가고요. 잠자리 들기 전에도 들어가고요. 어디 이동할 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? 첫 번째, 구매가 필요할 때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? 그냥 심심하거나 놀려고 들어가시는 분들,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SNS 보듯이 그냥 뭐 있나, 뭐 살 거 있나 라고 그냥 둘러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여러 개 앱을 깔아놓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초보 판매자분들이 많은 부분 네이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뭐 무슨 수수료라든지 정산이라든지 무슨 관리 포인트나 여러 가지가 네이버가 편리하게 도 해주고 또 고객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하셨던 부분들이 있지만, 여기서도 점점 늘어가는 거를,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, 굳이 꼭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지금 네이버에는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생겼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, 7월 달에 네이버에서 이제 로직이 한번 쫙 바뀌면서 많이 상위 업체들이 막 하위로 떨어지고 막 흙탕물 같이 막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, 지금 네이버가. 그래서 막 진짜 많은 뭐 매출에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역시나 있으시잖아요. 이렇게 한 채널에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시잖아요. 나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 주 매출이야, 나는 네이버야, 나의 네이버 상위 노출이 주 매출이야,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언제 쿠팡이 확 뒤집을지, 네이버가 뒤집을지, 위메프가 뒤집을지 알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,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판매력이 생기고 하시면 조금 더 다채널로 가셔서, 이쪽 고객이 원하는 거는 이쪽 고객을 위해서 제품을 뭐 넣으시고, 그 각 채널에 맞게, 그 채널에 붙어 있는 고객의 성향에 맞게 제품을 소싱해서 넣으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지만 여러분,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내가 가랭이가 찢어질 것처럼 막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한다거나 막 대량 등록으로 해서 막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안 팔리는 거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가지씩, 두 가지씩 늘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. 요거를 한번 보시면, 제가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,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, 이제 올해는 왠지 쿠팡이 네이버를 이겼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, 이 자료에 보면은 네이버가 증가폭이 2배네요. 증가폭이 훨씬 커요. 그쵸? 3년 동안에 지금 이 증가폭 자체가 네이버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이버 쇼핑 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최고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쿠팡 같은 경우는 2위에 있네요. 사실은 이건 표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오픈 서베이 쪽에서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네이버 쪽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고,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떠냐면,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은 네이버와 쿠팡이 다 해먹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. 그죠?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,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, 네이버와 쿠팡이 지금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건 맞아요. 그렇지만 얼마 전에 SSG가 그 지마켓 옥션을 샀잖아요. 이베이를 샀잖아요. 그래서 내년판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3위와 5위가 G마켓과 SSG, 그리고 여기 옥션을 서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, 이게 합쳐졌을 때 정말 쿠팡의 시장을 가져올지 네이버의 시장을 가져올지 아니면 제3의 시장이 어떻게 열리지는 알 수가 없고, 또 하나 12개월간가를 통해서 아마존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또 이 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, 여러분. 그래서 정말 사파전이 일어날지 수 있을 것 같아요, 내년에는. 그래서 그러면 이들끼리 싸우면 우리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까요?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제 경험상 어떤 느낌이냐면, 채널 간의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판매자들을 자기네들이 데려가기 위해서 뭐 좋은 수수료의 조건을 준다거나 정산의 조건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을 준다거나 해서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나쁜 것만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내년이 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장표에서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,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,
이게 거의 사실은 여자분들의 쇼핑 앱, 쇼핑 이용 순위하고 같아요. 그만큼 여자분들이 쇼핑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. 근데 보면 남자분들이 들어가는 그 이용은 네이버 쿠팡 이 순서는 맞는데 11번가까지 하고 다음이 SSG가 아니라 옥션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옥션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가 봐요. 그리고 어때요? 상대적으로 나이가 40대에 있으신 분들은 옥션을 또 많이 하신대요. 10대들 같은 경우는 11번가가 더 많다면 3, 40대 같은 경우는 옥션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해서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채널도 조금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죠.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건 카카오에 대한 것이 점점 더 인지도가 생겼죠. 카카오 중에서도 카카오 쇼핑, 그 중에서도 카카오 톡딜 같은 경우는 증감폭이 5.4%가 증가했어요. 그래서 톡딜에 점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머지는 뭐 중고 자료나 또 라이브에 대한 것도 있어요. 라이브도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, 그리고 카카오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가 좀 그 다음을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은 강력하게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강력해지고 있고, 여러분들이 개인 판매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전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적극 추천드려요.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뭔가 막 진짜 상위 노출로만 판매를 하고요, 여러분. 꼭 그렇게만 판매 기법이라는 게 꼭 네이버 상위 노출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상위 노출에 대한 것만 너무 막 그거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너무너무 다양하고요. 그 각 채널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반드시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채널이 안 망하는 거예요. 고객들이 보세요. 9개, 10개씩 쇼핑액 받아가지고 구매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판매에 대해서 조금 시야를 넓게 보시고, 내가 막 네이버 아니면 나는 큰일 나. 나 이거 상위 노출에 반대, 나는 왜 이렇게 상위 노출을 못하는 거야?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더 강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정말 앞으로 더 강력해질 라이브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, 또 앞으로 크고 있는 채널들, 그리고 앞으로 더 크기 위해서 막 회사들이 투자하는 그런 채널들, 그런 데서도 한번 여러분만의 상품들을 조금 고객들한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조금 눈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이렇게 기회를 더 많이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!